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과 동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도내에서도 사적 모임이 6인까지 허용됩니다. 지방선거가 5달도 남지 않았지만 일부 선거구 획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가 줄면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큽니다. 인구 감소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는 연중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영동 지역에 내린 폭설로 30여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들이 피해 조사를 마치고 이들 농가에 설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한 농가입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우스 내부엔 무너진 지붕 위로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여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겨울마다 1m 넘는 폭설이 내려도 견뎠던 하우스가 이번에 무너진 겁니다. 눈이 1m 50 이런 식으로 오고 한 5, 6년 전인가 영동지방 아주 대폭설이 올 때도 견뎠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맥없이 나와버려요. 고성군 토성면의 한 농가에선 크고 작은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무너졌습니다. 하우스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철망을 묶는 등 폭설에 대비해 비닐하우스를 직접 지었기 때문에 더 허망합니다. 눈에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 제가 지었기 때문에. 근데 와보니까 초근이 없이 저거 하고 상상을 못할 정도죠. 상상을 못할 정도야. 눈에 무너지는 거. 지난달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강릉이 27농가에 비닐하우스 피해 28동, 과수 재배 시설과 인삼 재배 시설 각 한 곳씩이고 고성은 7농가에서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강릉은 모두 합쳐 4,350만 원, 고성은 1,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설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조사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검토가 끝나고 나면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액 가운데 일부만 보전해주는 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과 동해 등지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74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 원주 26명, 춘천 20명, 강릉 14, 속초와 정선 4, 동해 3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3,586명입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어제와 오늘 12명이 확진됐고 동해 지역 유소년 야구단에서도 확진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 감염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도내에서도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지역에 건조 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기상청 예보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 1월 들어 전국에서는 모두 35건의 산불이 발생해 16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평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산불 재난 위기 경보는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대선 전국에 묻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또 해를 넘겼습니다.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 출마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유권자는 공약을 알 수 없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언제까지 되풀이될까요? 허주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는 태백과 정선, 영월과 평창입니다. 광역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는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인구수 외에 면적 조항을 넣어 지방의원 의석수 감소를 막겠다는 겁니다.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역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6개 선거구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방의원들의 출마 지역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공약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태계동 효자 2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그게 나눠질지도 모르겠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병폐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선거구는 모두 2, 3월이 돼서야 확정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인데 선거구가 바뀌면서 출마 지역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 사무를 처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중 선거구가 획정되면 일부 예비후보자의 지역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젊은 층 표심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고3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고1부터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 인구는 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MBC 강원 영동은 인구 감소 때문에 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우리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연중 기획보도 희망을 준비합니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2070년까지 앞으로 50년간 장래 인구를 추산한 자료를 보면 국내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 선에서 10년간 연평균 6만 명 안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원도 인구는 155만 명 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큰 폭의 변동은 없는데 현재 153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가속화돼 강원도의 65세 노인 인구는 2011년 23만 명 선에서 2019년 30만 명을 넘어 2020년에는 31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건데요. 반대로 출생은 줄어 2011년 12,000여 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해 2017년 처음 10,000명 선이 무너졌고 2020년에는 7,835명까지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조출생률은 8.2명에서 5.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서와 영동 지역의 희비가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지난달 말 기준 원주와 춘천 인구가 1년 전보다 각각 3,300명, 1,800명씩 늘었지만 강릉은 오히려 356명 줄었고 삼척은 1,800명이나 감소하는 등 영동과 강원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특히 동해는 9만 명 선, 태백은 4만 명 선 유지에 비상이 걸렸고 정선도 3만 5천 명을 지키기가 위태롭습니다. 반면 고성은 492명, 속초도 126명 늘어 영동권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소폭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 소멸의 위기 실태를 이훈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살에서 39살 여성 인구수를 65살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을수록 가임 여성은 줄고 고령자는 늘어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수가 0.5 미만인 곳은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인구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멸 위험 지역이 도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만 해도 7곳에 불과했던 도내 소멸 위험 지역은 최근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뒤 도내 18개 시군 모두 소멸 위험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지방은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교육 환경이 고도화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 대학이 육성돼야 됩니다. 거점 대학이 육성이 돼야지 되게 고숙련 인력이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그 지역에서 계속 선순환적인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 보조금 투입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조 원 규모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 국고 보조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도내에서는 삼척과 태백,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다음 달부터 양양 여수 노선을 운항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오늘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양 여수 노선의 운항 허가를 취득해 다음 달 18일부터 비행 1시간 거리인 양양 여수 노선을 월수금 일요일 주 4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운항하던 광주와 부산 노선 운영이 중지돼 현재 양양공항에서는 플라이강원의 제주와 대구 노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강남동 월화정 일원이 2022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1년 동안 총 6억 8천만 원을 들여 강남동 일원 월화거리와 유휴지 꽃길의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릉시는 해바라기 월화마을 르네상스 챌린지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강남동 일대가 도시재생 본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원더급 주민들에게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삼척시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대당 연간 22만 원 범위에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올해 초 기준 1년 이상 원더급에 실거주하는 세대며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중소형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북평해암정의 지정 명칭이 동해해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해시는 1979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된 북평해암정이 최근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해해암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암정은 고려 국민왕 10년 삼척 심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세운 정자로 조선 중종 25년에 후손 심원광이 다시 짓고 정조 18년에 크게 고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암정이 처음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는 동해시 개청 전으로 삼척군 북평읍에 있어 북평해암정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들어 지정 명칭 변경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9개 수역 가운데 4곳은 위판 실적이 전년보다 늘었고 5곳은 감소했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과 주광, 양양, 원덕 수협이 2020년보다 위판 금액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